대담한 대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정 기업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파두입니다. 공시를 냈는데 33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해외 기업과 함께요. 공시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옆에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파두가 그 해외 낸드 플래시 기업이네요. 여기와 3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계약 규모를 보니까 2023년 그 매출 대비해서 한 15% 정도 됩니다. 예. 이 공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표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수주 공시를 할 때 일정에서 매출의 일정 이상이 넘으면 수주 공시를 이제 강제로 해야 되는 이제 공시가 있고, 혹은 이제 그 정도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제 주주들의 어떤 이해와 시장 소통을 위해서 공시하기도 합니다. 예. 이때 이런 수주 내용 공시를 보실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해당 그 기업의 수주액이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수주를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수주를 했다. 근데 이게 30년에 걸쳐서 이제 납품한다 그러면 뭐 사실상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한 3억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간 단위로 이게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수주 공시를 낼 때는 가까운 연도, 가까운 회계연도, 올해가 25년도니까 아직 24년도 회계연도가 안 끝났죠. 그러니까 24년도 회계연도 끝났지만 재무제표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가까운 회계연도 기준에서 몇 %에 해당하는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회계연도 끝난 게 23년도니까 23년 기준에서 얼마만큼 됐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의 공시 수주액이니까 작지 않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파두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파두가 처음에 상장을 할 때 엄청난 이제 그 주목을 받으면서 기대를 받고 상장을 했습니다. 기대를 받고 상장을 했는데, 기대를 받은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파두의 이제 주 비즈니스가 SS 기업 컨트롤러 공급을 갖다가 컨트롤러를 이제 생산하는 곳인데, 이 컨트롤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SSD를 갖다 낸드 플래시를 갖다가 메모리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처음 착안을 해서 산업화시킨 첫 번째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디램 기업,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그러면 낸드 플래시 우리도 갖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디램 시장처럼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 기업이 세계 상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처음에 이제 이 낸드 플래시를 메모리로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동시에 또 무엇을 했냐면은 낸드 플래시에서 중요한 컨트롤러를 자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자체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두가 처음에 주목받았던 이유가 파두가 이 하이닉스랑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회사를 제품을 납품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건 이제 파두의 전 임원이 그 최태원 회장, 삼성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이제 장녀랑 이제 결혼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차피 낸드 플래시의 컨트롤러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해 놨으니까 하이닉스는 없는데 하이닉스의 파두가 납품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두의 전 임원과 SK 회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음에 그 기업 신고서를 낼 때 기준보다 파두의 어떤 매출액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파두가 계속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그 파두랑 관련됐던 주간 증권사 파두 임원들이 뭐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수모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두가 실체가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는 관점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파두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장 마감 이후에서 아까 말씀드린 15% 정도의 해외에다가 우리 납품하게 됐다. 이런 것을 사실 파두가 실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공시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지금 대표님이 쭉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 이제 쪼개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래도 수주에 의미 있는 이 수주 공시잖아요. 그 해외 기업이 바로 해외 낸드 플래시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대표님 그 설명하실 때 자막으로 지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그 ESSD의 근간에 해당하는 게 낸드 플래시라고. 그래서 그 기업과 계약을 맺은 거라서 좀 기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지. 우리가 통상 이제 그 한 2년 정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관통했던 게 HBM, 그 디램인데, 디램은 사실 모든 이제 반도체 메모리의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인데 이 디램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 저장했는데 전기를 끊으면 데이터가 유실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주소를 갖다 전화번호 주소를 갖다가 다 저장해놨는데 휴대폰을 갖다 꺼버릴 수가 있죠. 배터리 다 된 방전이 되면 끝나잖아요. 휘발되는 거. 그럼 모든 주소를 날라간다.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그 저장 장치로는 디램은 맞지 않고
비록 저장 디램보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단점이 비싸긴 하지만은 저장 장치로 휴대폰에 전원이 끊어도 예를 들면 그 데스크탑에 전원이 끊어져도 다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는 그것이 이제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갖다가 메모리로 이제 전환하겠다는 첫 번째 아이디어를 이제 삼성전자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디램의 나머지 기업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역시 그럼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시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래시의 기반의 SSD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메모리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큰 도서관으로 비유한다면 예를 들면 도서관의 장서가 한 1억 권 돼요. 1억 권 되니까 너무 기쁘죠. 나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도서관의 도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주는 사서가 있어야 되죠. 네. 사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서에 해당하는 게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SSD의 컨트롤러가 사서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처음에 이걸 상업화하면서 컨트롤러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독자적으로 개발했는데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입장에도 야 너네도 이제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다며 니네 컨트롤러 없었는데 우리가 컨트롤러 줄게 이럴 수 없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개발했는데 하이닉스는 파두가 등장하기 전까지 컨트롤러 개발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파두가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이닉스만 이렇게 제대로 나쁜 공급만 하더라도 파두의 어떤 그 영업이나 앞으로 이제 전망은 탄탄하지 않냐 이런 어떤 전망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었는데 그것과 다르게 파두가 이제 예상외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것입니다. 네. 흘러내렸는데 이번에 난 공시를 보면은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해외 기업에다가 컨트롤러가 납품한다고 하면서 이름을 갖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달러 베이스로 이제 계약을 했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두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전 장치도 유명한 기업이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하드디스크로 유명한 기업인데 지금은 하드디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역시 SSD로 넘어갔기 때문에 역시 웨스턴 디지털이 하드디스크에서 그 SSD에 또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파두가 이번에 납품한 기업은 아마 마이크론이거나 웨스턴 디지털 둘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파두의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하이닉스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어떤 그 해외 회사랑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급을 체결했다는 내용이니까 이렇다면 파두가 사실은 그 많은 우려와 수모를 이제 씻고 이제는 매출이 정상화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파두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섹터가 뭐냐고 하면 SSD 컨트롤러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책이 엄청 많이 있는 도서관에 원하는 책을 찾아주는 사서의 역할을 하는 게 그렇죠. 예. 컨트롤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거는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는 갖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없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그리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없고 그렇죠. 여기를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에 계약한 고객사가 마이크론일까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드러난 건 없는 사실이고 명시하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예. 추정만 할 뿐인 거죠. 추정만 할 뿐이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파두를 봤을 땐 그동안 이제 IPO 이후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파두 지하실이다라는 오명이 붙었지만 맞아요. 그걸 지금은 정상화하는 주가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수주는 좀 붙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연말에도 한번 이런 대형 수주가 나왔어요. 그때도 대형 수주가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동일하게 직전 연도 대비 얼마나 많은 이제 이 매출액이 차지하냐에 대해서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수주를 갖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이제 그 수주의 발표를 봤을 때 파두가 진짜 처음에 시장이 예상했고 처음에 시장이 희망했던 대로 사실 파두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주를 갖다 본격화하면서 기업이 이제 매출이 본격화되면 주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니까 이런 맥락에서 파두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12월 대규모 수주를 한번 했고 이번에 그 지난주 금요일에 파두가 또 다른 15%의 수주를 했으니까 일단은 파두가 실체가 있는 회사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처음에 상장할 때 너무나 많은 기대에 못 묻혀가지고 파두가 실체가 없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두가 실체가 있고 이 실체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해서 주가도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파두를 보시면은 예전에 있었던 이거 이 회사 들여다보기도 싫어. 네.
투자했던 분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은 좀 접으시고 좀 다른 시각으로 이제 일신에서 파두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 직후에 파두가 그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유의미한 수주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정상화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한 이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예. 뭐냐면 그 파두가 또 12월 말에 들어가면서 파두의 2명의 상무가 자기 갖고 있던 파두의 주식을 갖다가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여 공시가 또 되게 중요한데요. 증여 공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누구의 증여를 하면 해당 주식을 받은 수중자라고 하면 수중자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내는 증여의 세금 내는 상장사의 기준이 무엇이냐? 처음에 증여를 발표했을 때 날 기준에 앞에 2개월 그리고 앞으로의 뒤에 2개월. 그래서 전후 2개월의 주가를 평균 내거든요. 전후 2개월 주가를 평균 낸 걸 금액으로 수중자는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증여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쭉쭉 뻗어갈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증여를 시점 고르지 않겠죠. 혹은 지난 2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 이런 시점도 증여 공시를 중요한 날짜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날 고르냐? 주가가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거나 요 기간 동안 아마 내려갈 수밖에 없어. 앞으로 2개월 동안.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증여를 발표한 날 이후에 2개월 정도는 정정 그 주가 크게 상승할 것 같지 않지만 2개월이 지나면은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두의 2명의 임원이 거의 한 2명 합쳐가지고 30억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죠. 30억 정도를 증여를 했는데 이분들 봤을 때는 앞으로 2개월 정도, 그러면 이제 12월 말에 증여를 했으니까 올해 2월까지는 사실 파두가 그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지 않겠지만 2월이 지나고 3월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증여 공시를 활용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올리는 이제 도구를 삼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파두가 17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중요한 수주 공시 하나 냈고 두 번째 12월 말에 임원들이 그 중요한 그 증여 수준 공시를 냈으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쩌면 한 2월 말부터는 오늘이 벌써 이제 1월 20일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 지나가면 다음 주는 뭐 설 연휴로 한 주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2월 말 중순이나 2월부터는 파두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파두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흐름이나 뭐 위치나 앞으로 정말 좀 긍정적일 수 있는지 이제 마지막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증여 수준 공시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래서 파두에 대해서 이 기업 너무나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나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뭐 어쨌건 제가 설명드리긴 했지만은 반도체, 낸드 플래시, 뭐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용어가 사실 잘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파두를 제외할 수 있지만은 이런 아까 말 증여 수준 공시 이거는 파두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가 한번 99년도 그 전자 공시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증여 수준 공시에 대해서. 그랬더니 정확하게 증여를 발표한 날이 주가의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고 이제 턴오를 한다는 것을 지난 99년도 이에 모든 전자 공시를 다 뒤졌더니 알고 됐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파두의 두 임원이 적지도 않은 금액을 갖다가 증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15% 수주를 했다면 조만간 2월 달 중순을 접어들어서 파두에 또 다른 중요한 호재가 있지 않을까. 그 호재가 있으면 파두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파두가 이제 작년 한 9월쯤에 주가 올라갔었어요. 그때 이제 그 페이스북이랑 뭐 중요한 어떤 협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주가 마찬가지로 이제 흘러내렸는데 이 주가가 6개월 동안 좀 안 좋았는데 이젠 주가가 사실 반등할 여지가 높다. 이 주가가 이제 보여준 거죠. 거의 바닥에서 이제 두 임원이 이제 증여를 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시면서 파두를 갖다 보시고 파두뿐만 아니라 다른 증여 수준 공시가 나올 때 이 회사가 앞으로 2개월 정도 지나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라고 판단하신 것은 아주 좋은 이제 자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그런 기업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만큼 황망한 게 없는데 그럼요. 어쨌든 예. 이번을 통해서 실체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기대만큼 주가가 반등의 폭을 높일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파두가 이번에 33억 원 규모입니다. 기업용 SSD 컨트롤러 이 수주 공시 계약 체결했다라는 부분이고요. IPO 당시부터 시끌시끌했는데 올해가 그 명예 회복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스타트에 정말 관심이 모아지네요. 자,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고요. 조어진 타쿄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